그래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절차, 경선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의원을 결정을 하고 그 대통령 후보들한테 대의원들을 할당을 하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의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들을 선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 후보들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프라이머리나 코카서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2월 3일 날 최초로 오하이오에서 이제 이거 당원 대회를 여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여기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 다음에 2월 11일 날에 뉴햄프셔에서 이거는 예비 경선 제도로 여겼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 이거는 당원 대회인데 이거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에 대한 이미지, 그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자기 전망, 대통령으로서 전망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3월 3일에 있은 캘리포니아, 이거는 예비 경선이죠. 이거는 가장 많습니다. 20% 정도, 전체 선거인단의 20%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다. 캘리포니아. 근데 주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정도가 있다가 쭉 지나가가지고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가 먼저 열립니다. 올해는 이제 밀웨이크에서 위스콘신 주에서 여기서 밀웨이크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결정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8월달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후보가 결정되면 TV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은 3번, 근데 부통령은 1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통령 방송 토론은 3번 다, 한 번은 진행됐는데 2번째는 지금 아직 합의를 못 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비 경선, 주가 하는 예비 경선 때의 미네소타주의 투표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건데요. 그래서 이거 2016년, 2020년 올해 샌더스, 올해 거네요. 샌더스가 나왔고 바이든 나왔죠.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예비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으면 득표율에 따라 이 미네소타에 있는 대의원들을 이 후보들이 나눠가는 겁니다. 미국 헌법은 이 선거와 투표에 관해서 기본 원칙만 헌법에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거, 유권자의 자격이라든가 등록 절차, 여러 가지들은 전부 다 정부 주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거와 투표 절차는 주마다 전부 다릅니다. 연방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또한 중요한 건 유권자가 당연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LA 경우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헌법은 정당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도 정당을 파벌이라고 생각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 초기에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초창기에는 당연히 정당의 지도부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기후에 이제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당 후보 추천 권한이 점차 이제 밑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정당의 기관들이 정당 내 조직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하거나 나중에는 이 당원 모임에 의해서 즉 주회의 당원 대회에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 이후에는 주로 이제 당원 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였고, 이것이 이제 그 후보를 선출을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한테도 열어주자. 1960년대부터는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도 참여하면 예비 경선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과정이 점차 되면은 이제 당내 지도부의 협의, 그 다음에 당원 대회, 그 다음에 예비 경선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예비 경선 주가 주최하는 그 예비 투표, 예비 경선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원들이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대원 수를 보면은 2020년에 민주당은 4,700명입니다. 일반 대원은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유권자들이 그 대의원이 누구를 뽑을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클린턴이다. 나는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거다. 미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유권자, 서약한 유권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슈퍼대의원은 당의 고위 선출직들인데, 이 사람들은 서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직 대의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자기가 누구를 찍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도 역시 이제 비슷한 거인데,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이 올해 공화당은 매우 적죠. 그래서 이제 그 서약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을 슈퍼델리게이트라고 그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화당의 경우에는 구속받지 않은 대의원이다, unbound delegate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연직 대의원은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직이 아닌 대의원들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거는 이제 그 예비 경선이라든가 당원 대회 전에, 즉 대통령 후보에게 그 대의원들을 할당해 주는 그러한 절차 전에 이런 대의원들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대의원들, 즉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의원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주로 주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투표로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당원들의 회의에서 협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에 따릅니다. 주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선출을 많이 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사전에 조직을 해서 그 대의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의원들을 각 주에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정당마다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선거 결과가 좋은 데에는 대의원을 더 많이 주고, 당연히 인구가 많은데, 선거인단 수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데 이런 데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경선 시기가 나중일수록 경선의 전체 본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론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그 대의원을 많이 배정합니다. 공화당도 비슷한데요. 주의 인구가 많을수록 선출직 공무원이 많을수록 결과가 좋았을수록 대의원을 많이 배정한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대의원, 즉 대의원을 후보에게 할당하는 절차, 이게 이제 그 예비선거나 그 당원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당원대회 예비선거는 이미 대의원들이 정해진 대의원을 어떤 후보에게 할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비선거나 당원대회는 시기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요 주에 내부 경선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주로 2월하고 3월에 있는데, 이때 이제 슈퍼 화요일을 합니다. 이럴 때 상당히 많은 대의원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요 후보들의 대의원을 몇 %비율이나 확보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후보에게 대의원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대의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소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지역의 그 주의 대의원을 다 가져간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득표율을 고려하는 주들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정한다. 그러니까 대의원 배정하는 방식도 각 정당마다 다르다. 공화당은 그 선거인단 본선에 있어 선거인단 배분 방식이 승자 독식인데, 그와 유사하게 승자 독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2020년 민주당 대선 때 내부 경선 때 대의원 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비율적으로. 그런데 이제 맨 뒤에 가 보면은 봅시다. 자,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가져가는 경우. 다 가져가는 경우. 그래서 각 주마다 이 대의원 할당 방식도 다르다. 공화당은 승자 독식이 일반적이고 민주당은 득표율에 따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의 방식은, 예비선거의 방식은 크게 이제 그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는데요. 폐쇄형은 미리 등록된 당원이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 그래서 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등록만 하면은 당적과 무관하게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내가 뭐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뭐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공화당 경선에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럴 때는 이제 역선택이 있겠죠. 다른 정당에 가가지고 약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약간 혼탁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원만이 그 특정 정당에 참여해야 되는데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방형의 경우에도 그 당원이 아니면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 결정하는 시기가 미리 나는 어느 정당에 참여하게 되게 할 수도 있지만 투표 장소에서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다 다르다. 결국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 진행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정당에 대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자, 당원대회는 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를 정하거나 지지 후보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 타운홀 미팅 이런 각종 그 공공 장소 이런 데서 그 미팅을 하겠죠. 투표 외에도 의견 제출하고 또 당원 모임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투표가 아니라 뭐 손을 든다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투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라 선출인데 선출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